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익산 폐석산에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처리 예산이 바닥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센터장의 갑질을 못 견디겠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센터장은 업무가 미숙한 직원 탓에 마찰을 빚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수도권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아직 윤곽도 드러나지 않은 데다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어 전북 몫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한신당이 전북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3지대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익산 이춘성 의원은 도내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4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낭산면의 폐석산 문제에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침출수 유출 사고까지 한마디로 첩첩산중이죠. 지난해부터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지만 예산이 바닥났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서 나온 침출수가 인근 지역으로 흘러듭니다.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새로운 물길이 생길 정도입니다. 발암물질이 포함된 침출수는 비만 오면 밖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120mm가 왔잖아요, 이번에 비가. 그러니까 꽉 차 있는 상태에서 12cm가 늘은 거예요. 만소위에서 있다 보니까 12cm가 더 차버리니까 그게 좀 넘은 거지. 침출수 처리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올해 침출수 처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폐기물 불법 배출업체에 청구하기로 하고 30억 원을 확보해 1년 동안 17,000여 톤을 처리하는 데 23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아직도 3만 톤가량 있는 상황에서 남은 예산은 7억 원에 불과하지만 추가 예산 확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익산시는 폐기물 불법 배출업체에 사용한 23억 원을 청구하고 올해부터 배출업체들이 침출수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사용한 금액을 일차적으로 우선권을 청구하자는 데는 환경부랑 이제 말씀이 된 상황이고 그에 관련된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배출업체들이 적극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주민들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극히 미온적인 대책일 뿐더러 신용만 하고 있는 대책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예산이 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침출수 대신 예산만 바닥을 드러내면서 폐석산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KT가 전국 11개 지역 고객본부와 6개 네트워크 운영본부를 6개 광역본부로 통합하기로 해 전북본부의 조직과 인력의 축소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T는 고객 서비스와 기술 지원을 위해 전북본부와 전남본부를 광주의 광역본부로 통합한 뒤 법인 고객본부는 전북에, 개인 고객본부는 광주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랍도는 KT 전북본부가 호남의 법인 고객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현재 582명인 KT 전북 인력이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못 견디겠다면서 센터장을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센터장은 일에 서투른 직원을 타이르면서 언성을 높인 적은 있지만 이른바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한 직원이 센터장과 나눈 대화라며 공개한 녹음 내용입니다. 센터 업무가 아닌 일을 시킨 것에 항의하자 센터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주장합니다. 직원이 불만 있습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됐습니다. 나 이런 직원들 데리고 일 못합니다. 직원들은 센터장이 부당하게 야근을 강요하고 특히 계약직인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암시하기도 했다고 토로하며 센터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계약직이다 보니까 재계약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너희들 금평으로 조겠다라는 정확한 표현으로 저희 센터장은 직원들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사적인 업무나 부당한 일을 강요한 적 없고
단지 업무에 서툰 직원과 갈등을 빚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내용들이 저한테 보고 안 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제가 직원들 교육시킬 수 있고 이 얘기 다 할 수 있는 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은 예산을 지원하는 남원 씨가 나서 센터장을 사퇴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남원 씨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채용의 문제는 같이 인사위원회가 있고 그 일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또 아까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판단을 제가 못해요,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릴 판단이 주목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서남권 해상풍력과 관련해 사업 설명회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익을 기대하는 도민들이 늘고 있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해 투자 사기가 우려된다면서 조만간 사업 설명회를 열어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설명회가 열리기 전까지 새만금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중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시킨다는 계획이 말은 많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고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를 신설하자는 요구까지 나오면서 전북으로 올 수 있는 이전 기관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2018년과 2019년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을 잇따라 공식화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대상 기관은 한 200개 정도 지금 추가, 그것을 조만간에 올해 내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해 나온다던 이전 기관의 윤곽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경우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가 총선 공약으로 이슈화되기 힘든 상황으로 해석돼 지역 입장에선 아쉬운 대목입니다. 주변 여건도 썩 좋지 않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81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가 신설되면 두 지역에 많은 이전기관이 몰리게 돼 전북으로 올 이전기관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35개 정도의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 이전 의지가 불확실하고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신설 움직임이 겹쳐 중점 유치 이전기관 35곳 가운데 실제로 전북에 둥지를 트는 기관은 많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가 들어서는 새만금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연구 용역을 통해 재생에너지 단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체험, 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새만금 관광 활성화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엔 오는 2025년까지 모두 6조 6천억 원이 투입돼 38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북을 찾는 중국 단체 여행객이 5,800여 명가량에 그쳐 단체 여행객 확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라북도는 태권도원과 전통 공연을 이유로 지난해 전북을 찾은 중국 단체 여행객이 5,891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올해는 수학여행단 모집 등으로 여행객 숫자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드 사태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는 데다 한한령이 해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은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한신당이 전북에서 최고위원회를 갖고 제3지대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익산 이춘석 의원은 도내 현역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했고
평화당은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실히 최경환 대표는 경쟁 체제가 호남의 권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대한신당의 제3세력 통합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야권 분열을 의식해서는 새 당으로 갈라진 상태에서는 모두가 죽는다. 또 전북도민에게 다시 표를 달라고 하는 게 부끄럽다는 말도 했습니다. 다만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을 깨고 호남을 배제한 데 대한 해명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도 다양한 정치 세력의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구하고 살리는 데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많은 정치 세력들을 묶어갈 필요가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본회 현역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의원은 익산의 3대 성장 동력이 탄탄하게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고 자평하고 익산을 최첨단 신산업의 메카이자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 또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익산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익산을 전북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주십시오. 평화당은 총선 준비를 총괄할 총선 기획단을 발족시켰습니다. 또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아파트 1억 원에 100만 호 공급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총선이 성큼 다가오면서 각 당과 입지자들의 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교육부가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 사업에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전라북도와 지역대학들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교육부는 인구와 학생이 주는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교육과 취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올해 비수도권의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이른바 지역혁신 플랫폼을 꾸리면 3곳을 선정해 한 곳당 3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권역별 간담회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주의 방송통신중고 3곳이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라중 부설 방송통신중이 오는 30일까지, 전주고 부설 방송통신고와 전주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는 각각 다음 달 28일과 17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중은 모든 학년이 수업료가 없고 방송통신고는 올해 신입생만 수업료를 내고 내년부터는 모든 학년이 수업료를 내지 않습니다. 나흘간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에 전주 종합경기장과 전주 동물원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또 한옥마을 주차장은 24일에서 25일까지 이틀 동안, 삼천 이동과 서신동 공용주차장은 설 당일인 25일에 무료로 개방됩니다. 이 밖에 전주 효자공원묘지에는 80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됩니다. 내일 아침 전라북도 전역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진안 영하 9도, 남원 영하 6도, 전주 영하 4도 등으로 오늘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부터 설 연휴 전날인 목요일까지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